네, 오늘 고성국 칼럼 전면적, 전격적 개각이 필요하다. 오늘 동아일보는 예측 기사를 썼습니다. 뭐 취재를 하고 예측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9일, 21일 지금 히로시마의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1년의 외교 행보를 일단 마무리하게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집권 1년을 맞은 소규모 개각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거론되는 개각 대상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보균 문체부 장관 등입니다. 그러니까 소폭 개각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국면 전환용 보여주기식 쇄신은 안 한다.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한다. 이런 인사원칙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실 그런 형태의 인사를 해왔죠. 그런가 하면 박진 외교부 장관도 권영세 장관과 마찬가지로 총선 출마를 위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교체되면서 외교 라인에 라인업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조태영 안보실장이 자리를 잡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박진 장관이 다시 바뀌면 전체적으로 외교안보 라인이 흐트러질 수 있어서 당장 교체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추경호 장관, 부총리죠.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은 5월에 있을 개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맡아야 될 일들, 지금 맡고 있는 일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인데, 추경호 부총리는 경제가 하반기에 안정화될 때까지 계속 경제 사령탑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원희룡 장관은 지금 건폭과의 근절이나 전세 사기 사태를 수습하는데 매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고, 한동훈 장관도 주로는 이재명 사건 등등과 관련된 업무 처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동아일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일단 5월 말쯤에 부분 소폭 개각, 그다음에 9월에 추석 전에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또 일부, 그다음에 정기국회가 끝난 연말에 또 일부 하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3단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개편하는 시나리오를 여권에서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김은혜 홍보수석이나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을 비롯한 비서실의 그 요원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서 나올 거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통령실의 상당 폭의 개편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아일보가 여러 이 지점에 대한 취재를 해서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전해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저희 조사에서는 41% 지지율 회복을 보였고, 그리고 미국 국빈 방문을 비롯한 외교안보 영역에 있어서의 여러 성과들이 쌓이고 모여서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 갈 거라고 예상합니다만, 그러나 40%대로 안정적으로 진입하더라도 대선 때의 48%나 또는 그것을 조금만 넘어서 50%대로 진입을 해서 안정적인 지지율을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흐름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어질 거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선 승리의 3대 요건,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관리가 필요하다. 50%대로 지지율 관리가 가능하다면 총선 승리에 결정적인 모멘텀이 된다. 어쨌든 목표는 그렇게 잡고 가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권 철폐 정치개혁 어젠다를 우리가 선점해야 된다. 세 번째는 공천혁명 해야 된다. 이건데요. 그 첫 번째 조건인 대통령 지지율의 50%대 진입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구체적인 현실적 목표로 상정하고 이 판을 다시 봐야 된다. 그러려면 대통령실과 내각과 국민의힘을 완전히 전면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 개편은 정부의 개편이다. 총리부터 교체해야 한다. 50대의 젊은 돌파형, 유능하고 일 잘하고 검증된 그리고 정무감각도 있는 그런 50대 돌파형 내각으로 전면 재편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맞춰서 대통령실도 좀 홍보와 정무 전략 감각이 좀 있는 사람들로 좀 유능하게 강화해야 한다. 당 지도부는 지금 윤재호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 의장, 이철규 사무총장이 포진을 함으로써 여러 특위, 근데 이미자 의원의 노동특별위원회라든지 박성중 의원의 미디어 특위라든지 하는 특위, 그리고 또 후쿠시마 괴담 근절을 위한 성일종 위원장의 특위, 이런 것들이 가동되면서 어느 정도 당은 지금 제자리를 지금 찾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국면 전환의 결정적인 카드, 이 개편, 내각 개편을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뭐 말이 좋아 3단계지 결과적으로 찔끔찔끔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위력적인 무기를 흐지부지 써버리는 것에 불과해진다. 그리고 국면 전환이 왜 나쁘냐? 우리가 분리하면은 국면 전환을 해야지.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일 잘하는 사람 바꾸자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국면 전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진짜 유능하고 일 잘하는 사람을 전면에 세우자는 것인데 국면 전환이 왜 나쁜 것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찔끔찔끔 내각을 해서는 정무 전략적으로 판을 짜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국면 전환을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서 총리 이하 50대 유능하고 참신한 젊은 돌파형 내각으로 전면 개편하자. 모아서 하자. 한꺼번에 하자. 그래야 지금 막 자리를 잡고 가동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 국민의힘과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이하 정무 감각이 떨어지고 홍보 감각이 떨어지는 이 비서들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과 보강 작업을 함께 하자. 그래야 면모를 일신하게 된다. 그래야 대통령의 얘기대로 지난 1년간 겪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이제는 다 넘어서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속도가 늦은 부분은 제대로 속도를 내고 방향이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방향을 바로 잡아서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진짜 윤석열다운 윤석열 정부를 구현할 수 있고 윤석열다운 윤석열 국정을 마음껏 한번 해볼 수가 있다. 이 점을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에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